여러분, 혹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무서운 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미리 작은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증상은 얼굴이 갑자기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장면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역시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은밀하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운동 부족 때문일 거야. 요즘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넘겨버리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단순해 보이는 신호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마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는 것처럼 다리의 작은 변화가 바로 뇌혈관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앞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아직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에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뇌경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 언어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좁아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곧바로 힘이 빠지고 감각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근육 약화나 노화 탓으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다리에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아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뻔했다. 늘 다니던 길인데 발끝이 턱 걸려서 휘청거렸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대부분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중요한 경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건강을 되찾으신 경우입니다. 다른 한 분은 그 경고를 무심히 지나쳤다가 평생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8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따님이 이상하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회복 후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72살 여성 환자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현상일 거라며 오히려 더 걷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쓰러지셨고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뇌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나?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특정 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졌나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단순한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떨어졌다면 보통은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특정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힘이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서 내려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뇌에서 내린 움직여라 라는 지시가 다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다리가 버텨주지 못하고 갑자기 툭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이런 증상을 보인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에게서 뇌혈관의 협착이나 작은 뇌경색 흔적이 발견됩니다. 즉, 단순히 근육 약화로 치부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 그리고 감각의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진 것 같다.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탁하게 느껴진다. 바닥을 딛는데 마치 솜을 밟는 듯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도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는 양상이 다릅니다. 허리에서 오는 신경 압박으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을 벗겨 올린 듯한 범위로 퍼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렸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나타나는 저림은 특정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등 감각 자체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는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가 혈류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위험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잘못 자서 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보행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움직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면 발목을 올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고 걷는 소리도 달라집니다. 이 증상은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환자분도 아내가 신발 앞창이 한쪽만 심하게 다른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조기에 치료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즉,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 신발, 마모, 걸음소리의 변화 같은 작은 일상의 변화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리에서 나타나는 전조 신호 세 가지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발끝을 끄는 걸음걸이 변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도 어느 순간 문턱에 자꾸 걸린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다 발이 헛디뎌 휘청거리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부주의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뇌의 고유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길을 걸을 때 일일이 발을 내려다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능 덕분입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고유 감각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작은 문턱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제대로 짚지 못해 휘청거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발이 둔해졌거나 주의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가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상,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7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기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뇌의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달달 떨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잠깐 나타나고 쉬면 금세 사라집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지속적으로 떨리거나 제어하기 힘든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피로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다리를 조절하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발생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걷기, 서기, 힘주기, 멈추기 같은 수많은 동작을 조율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멈추고 싶어도 신호가 들쭉날쭉하게 전달되면서 다리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입니다.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은 휴식을 취하면 금방 사라지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이어집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혹은 걸음을 옮기든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번째 신호와 다섯 번째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번째, 이유 없이 반복되는 걸려 넘어짐. 다섯 번째,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다리 떨림과 이상 움직임. 이 두 가지 증상은 단순한 노화나 피곤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걷다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자꾸 휘청거리는 현상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자꾸 비틀거려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고 걸음이 자꾸 삐끗거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손해,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저혈압이나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휘청거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잠깐 앉았다 일어나서 생기는 일시적 어지럼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걸을 때마다 중심이 잘 잡히지 않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린다면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졌다가 금세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괜찮아졌으니 이제 별일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석 달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이틀 안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금세 사라졌다는 것은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닥칠 수 있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그냥 집으로 가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불안하다며 다음날 병원으로 모셔와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잠깐 그랬다가 괜찮아졌다는 경험이 있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균형 잃음과 휘청거림. 일곱 번째 신호는 금세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의 발생 직전, 즉 뇌가 마지막으로 내 몸에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은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에 따르면 환자의 8명 중 6에서 8명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도 작은 변화를 실천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방을 위한 4가지 핵심 관리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가 기본입니다. 뇌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압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대략 120에 80 전후입니다. 만약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130에 80 정도까지는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지난 뒤 측정하는 혈압이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 역시 뇌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큰 요인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쉽게 막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 자체를 뇌혈관 보호의 핵심으로 여기고 꾸준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조절은 필수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기름진 고기, 가공육, 튀김류 같은 포화지방 음식은 줄이고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시고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같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생활 습관 교정 운동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주 5회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꾸준히만 하셔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라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을 취해 뇌와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십시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발 감각 확인하기.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며 감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넷째, 일직선 걷기. 바닥에 선을 긋고 10걸음을 걸어 보십시오.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 방향을 정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 7가지를 살펴보고 예방과 관리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다리는 뇌가 보내는 언어이고 경보 장치입니다. 화재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이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한다면 누구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관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